안녕하세요. 저는 37살 결혼 3년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고 현재는 잘생긴 아들과 행복한 날들을 지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건지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다고 두 눈을 뜨고 모든 걸 확인했는데 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약자를 보살펴주는 거지 못살게 굴고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남편과 인연돼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건 우연하게도 몇 번의 만남이 있었어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사무직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요 업무는 CAD 프로그램으로 도면 수정 작업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외에는 대부분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았죠. 한 2년 정도 일했을 거예요. 꽤 큰 건물이기 때문에 거의 5년 정도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인원 충원으로 인해 새로운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인사를 왔고 그때 안전요원 과장으로 새로 온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 되었어요. 저도 빨리 출근하는 편인데 항상 사무실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도착해서 커피 한잔하고 있었죠.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주고받았고 아침에 수정된 도면을 소장님께 드려야 해서 정신없이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커피 한잔 주면서 천천히 하라고 말 한마디 툭 내뱉으며 현장으로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작은 관심이 싫진 않았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관리자들끼리 함께 얘기하며 식사하는 자리 옆에 앉아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앞에 앉더라고요. 서로 식사 맛있게 하라며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관심들을 자주 보여줬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워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목소리도 크고 표현하는 것도 거침없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말 한마디 붙이면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때론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더욱이 안전요원이면 대부분 성격이 불같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 사연을 읽어보시는 분들 중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조용한 편이었어요. 원래 성격이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급하게 현장으로 수정된 도면을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 제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몇 달 만에 들어가는 거라 너무 어수선하고 이리저리 고함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웠죠.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계신 소장님을 찾아갔는데 제 앞에 안전요원 과장님이 있었고 평상시 봐왔던 모습이 아닌 카리스마 있고 작업자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장에 들어온 저와 눈이 마주쳤고 들고 있던 도면을 건네주면서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게 되었죠. 워낙 현장밥만 먹어서 그런지 그 안에서 사람을 찾게 된다고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좋은 감정이 싹트게 된 거였죠. 그때부터 말 한마디 건네도 눈을 마주칠 수 없었고 웃으면서 대화해도 어색하게 받아치기 시작했어요. 워낙 감정을 숨길 수 없었던 저였기에 금방 속마음이 들통났었죠. 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나이도 많으시고 젊은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또 거의 결혼도 다 하셨죠. 그런데 비슷한 나이에 성격도 좋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고 있으니 없던 감정도 생기게 된 것 같았습니다. 결국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다가 서로 아무 말 없이 눈이 마주치게 된 상황에 정적이 흘렀어요. 묘한 감정을 주고받게 되었고 빠르게 정신을 차리며 시선을 회피한 순간 저에게 고백을 해왔어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만나보고 싶다고요.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퇴근 시간은 항상 제가 먼저 했어요. 저녁 5시면 칼퇴근이었지만 그때 남편은 거의 대부분 야근을 했었죠. 개인적으로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밖엔 없었어요. 그래도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나왔어요.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길 원한다며 지속적으로 결혼 얘기를 꺼냈죠. 결국 저희 부모님께 인사시켜 드렸어요. 저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 결혼도 생각했었지만 제가 봤을 때랑 부모님이 봤을 때 눈높이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나고 있는 남자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기도 했었죠. 주말에 시간을 내서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멋있는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처음으로 얼굴을 대면한 상황에서 밝게 웃으며 자연스럽게 상황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아빠가 하는 질문에도 침착하게 설명해 나갔고 엄마가 가위를 깎아 걸어오면 자기가 들겠다고 일어나서는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모습들에 부모님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게 되었죠. 그래도 노력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집에 있다가 인사드리고 나왔을 때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주저앉더라고요. 속으로는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고생했다고 얘기하며 집에 조심히 들어가라고 배웅해주고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과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듣게 된 말이 괜찮은 사람 같다는 말이었고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며 처음 만나봤지만 좋은 사람 같다고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고 싶다는 예비 시부모님의 말을 듣게 되었죠. 다행히도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예비 시댁이 있었어요. 약속된 주말에 일찍 서둘러 함께 집에 들어섰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본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저를 보며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갔고 아버님께선 평소에도 워낙 말수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문은 어머님이 하셨어요. 그래도 인사 온다고 신경을 많이 써주신 음식들을 천천히 먹으면서 질문에 대해 조심스럽게 답해 드렸습니다. 여자가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대단하네. 그런 곳에서 일하면 남자들이 많이 찍적거리지 않아? 고백도 많이 받아봤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겠다고 인사까지 왔을까? 얘기 좀 해봐봐.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고백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점심시간 외엔 사무실에만 있어서 사람 만날 일도 거의 없고요.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쪽 전공이라 적성에도 맞아서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규성 씨가 저에게 항상 자상하게 대해줬어요. 대부분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말도 막 하시고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이 도면 수정이 좀 잘못되면 심한 말도 오고 가거든요. 그런데 규성 씨는 그런 분들과 달랐어요.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감정이 색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변함없이 잘해주고 있고요. 그때 어머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 한마디가 생각이 나네요. 자기 아들은 자기만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마음 맞는 여자를 데려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며 자기 아들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때까지 별 문제는 없었죠. 문제는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엄마가 산후조리를 대부분 해주셨는데 어머님께서도 자주 집에 오셨어요. 보통 엄마가 해주는 게 편하지 시어머니께서 산후조리 해주는 게 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끔 오셨을 때 난감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다 보니 그냥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알아서 잘하고 계신데 뒤에서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말로만 엄마한테 명령하는 게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자연분만을 하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아이가 커서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회복도 많이 늦어지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계속 참견을 하고 계시니 정말 스트레스가 하늘을 치솟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신경 쓸 게 많으면 괜히 예민해지잖아요. 어머님,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몸이 별로 안 좋아서 좀 늦고 싶은데 차라리 내일 다시 오세요. 에? 왜? 내가 오는 게 불편하고 싫으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우리 손자 얼굴 좀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뭘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그러는 거냐? 사돈, 안 그래요? 아니 근데 얘가 좀 칭얼거리는 것 같은데 기저귀는 갈았니? 어디 좀 보자. 아이고 많이도 쌌네. 사돈 이리 좀 와봐요. 이런 거 제때제때 해줘야 한다니까. 안 그럼 엉덩이 부르트는 거 몰라요? 똑같이 자식 키워보셔놓고 뭐 하나 잘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 며느리가 몸이 안 좋으니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써줘야죠. 그리고 청소도 좀 하고 그래요. 소파에 먼지 앉은 거 봐봐요. 어머 출산하고 산모한테 미역국이 최고인데 생선은 또 왜 꺼내놨어요? 시원찮네. 어머님, 제가 생선 먹고 싶다고 했고요. 미역국 계속 먹고 있었는데 마침 떨어져서 남편이 퇴근하고 사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저귀 방금 갈았는데 또 싼 거예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럼 산후조리 어머님께서 도와주세요. 잘생긴 손주도 나왔는데 그 정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저희 엄마도 잠 한숨 못 자고 옆에서 아기 봐주고 도와주고 계세요.
제가 한마디 하니 어머님께서 입술을 부들부들거리고 계셨어요. 기분이 나쁘셨는지 얼굴에 심술이 가득해 보였죠. 그런데도 나가지 않으시고 꿋꿋하게 아기 보면서 엄마가 집안일하는 거 힐끗힐끗 보시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떤 건 저렇게 해야 잘 되는데 라고 계속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소리가 엄마도 도저히 듣기가 싫었는지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려고 시어머니 부르는 순간 갑자기 몸에 발작이 왔고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 일단 주변에 물건을 치우고 엄마가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옷을 느슨하게 한 다음 옆으로 눕혔어요. 그리고 119에 빠르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괜히 자기가 와서 엄살 부리고 요령 피우려고 자기 산후조리 하는 거 시켜 먹으려고 연기하는 거라고 화장실에서 대야에 찬물을 받아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엄마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시어머니는 연기 그만하고 일어나라고 엄마를 발로 툭툭 치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놀라서 시어머니께 소리를 질렀고 엄마에게 간질이 있다고 얘기하니 그제서야 심각한 상황인 줄 알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구급차가 와서 엄마를 데리고 응급실로 빠르게 향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의 몸이었기 때문에 아빠에게 빠르게 전화해서 지금의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놓여있는 약봉투를 보니 엄마가 산후조리 해주시느라 정신이 없으셔서 전날과 당일 약을 챙겨 드시지 못했더라고요. 간질을 예방할 수 있는 혈액의 농도가 유지되지 못해서 경련이 발생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엄마의 얼굴에 찬물을 들이부은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저희 엄마한테 연기한다고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어요? 지금 행동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저희 엄마 몸부터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빨리 일어나라고 발로 툭툭 치고 있어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지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저희 집안을 얕잡아보는 행동이라고요. 내가 뭘 알고 그랬나? 장난인 줄 알고 나도 받아쳐 준 거였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무 뜬금없잖아. 내가 미안하게 됐다. 오늘은 내 실수니 다음에 다시 오든지 할 테니 조용히 넘어가 줬으면 하는데 미안하다. 어머님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아랫배에 너무 큰 고통이 있어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고 엄마가 걱정이 돼 남편 차 타고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얘기했고 남편도 엄청 놀란 눈치였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말에 모순이 섞여 있더라고요. 자기 엄마는 몰랐으니 그랬던 것뿐이었고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란 말을 흐리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뭔가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빨리 병원을 가야 해서 참고 있었는데 엄마가 다행히도 안정을 취하고 몸을 회복하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였죠. 일단 또다시 열려면 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테니 진정하라고 얘기한 후 저도 일단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마 몸 상태만 확인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들어보았는데 도련님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둘이 무언가 진지한 말들이 오고 가길래 조심스럽게 옆에 기대서 듣고 있는데 정말 충격이었죠. 그 여자 돈 많아? 너 대출비 8억 넘게 있는 거 철저히 숨겨라. 그니까 임마 노름도 정도껏 해. 너 요즘도 월급 받는 족족 술집에 탕진하냐? 야, 돈 많은 여자가 장땡이다. 딱 봐봐라. 돈 지뿔도 없는 여자랑 어쩌다가 결혼해서 아직까지 건설 현장에서 안전요원이나 하고 있잖냐. 인생 정말 꼬였지. 거기다 장모님은 어찌나 또 몸이 약한지 산후조리 해준다고 말해놓고 병실에 실려와서 지금 누워 계시는데 일거리만 더 만들어서 완전 골치 아프다. 집에 와서 밥만 축내고 있는 모습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아냐? 거기다 간질이라는 질병도 가지고 있더라. 우리 엄마가 그걸 몰라서 연기하는 줄 알고 찬물 끼얹었다고 하던데 모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용서할 수 없다느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열내고 있는데 마음 같아선 한 대 쥐어받고 싶었다니까. 그 여자 돈 많으면 무조건 잡아라. 나처럼 인생 꼬이지 말고 돈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사랑이야. 작업 잘 돼가고 있다고? 정 불안하면 먼저 임신부터 시키던지.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게 하란 말이야. 나중에 나한테도 어느 정도 콩고물 좀 떨어지려나? 남편의 충격적인 대화에 너무나 놀랐고 핸드폰에 있던 녹음 기능을 손을 덜덜 떨면서 녹음을 하긴 했지만 듣고 있는 동안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았던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 자기 엄마 편이었고 제 입장에 대해서 그리고 엄마의 몸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막 출산한 저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말을 도련님과 서슴없이 한다는 게 그동안 저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놀란 듯 급하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에 들어가자며 조용히 얘기했어요. 들어가는 동안에도 남편은 엄마가 너무 오버한 것 같다며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모든 걸 그냥 한 번에 터뜨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며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몸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속전속결로 도련님의 결혼 날짜가 잡히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제가 기회를 주지 않으니 어머님께선 아기 얼굴도 못 보고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아빠 옆에서 몸을 회복하고 계셨죠. 한번 기력이 떨어지니 쉽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혼자 독박 육아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천사 같은 아이가 작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웃어주는 모습에 힘이 났어요. 남편은 점점 저를 짐덩어리로 생각했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밥과 반찬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꼴보기 싫은 행동들과 독박 육아를 한 입장에서 저녁밥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점점 더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더니 자기 자식인데 한 번을 안아주지 않았고 목욕 한 번 시켜준 적 없었어요. 결국 저 혼자 다 하고 있었죠.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그때 생각했죠. 남편이 없는 게 심적으로 훨씬 안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요.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오다 보니 도련님 결혼식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도련님과 결혼하게 될 신부 얼굴을 보게 되었죠. 정말 순수해 보였고 때묻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의 겉모습과 가증스러운 입놀림에 넘어간 신부의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혼자서 육아를 하다 보니 시간적 여유도 없었죠. 인사도 할 겸 신부가 있는 대기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기가 칭얼거려 공갈을 물려줬는데 뱉더라고요. 배가 고픈 것 같아 수유실을 찾고 있는데 화장실 쪽에 수유실이 함께 있더라고요. 일단 아기부터 진정을 시켜야 해서 다시 뒤돌아가고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 도련님과 남편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반대편 여자 화장실에 몸을 기대고 둘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점점 숨이 차오를 정도로 힘든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 이혼 생각하고 있다고 했지? 정말 잘된 결정이다. 주희씨 주위에 돌싱들 꽤 있더라고. 그런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당장 이혼하고 내가 결혼한 다음 괜찮은 돈 많고 어벙해 보이는 여자 소개해 줄 테니까 형도 돈 좀 펑펑 쓰면서 살아. 찌질하게 저녁도 얻어먹지 못해 절절거리지 말고. 진짜 숨이 턱턱 막히겠다. 나 같으면 바로 뛰쳐나왔지. 여기 내가 소개해줄 사람 몇 명 온 것 같더라고. 이참에 잠시 자리 만들 테니까 인사 좀 해서 얼굴 각인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야, 나도 이제 인생 좀 피는 거냐? 사랑 개나 줘버려. 돈이면 장땡이야. 얘기만 해줘라. 한 번에 훅 갈 수 있도록 멋 좀 내고 갈 테니까. 지금도 내 모습 나쁘지 않지? 식전에 잠시 인사라도 하게 자리 좀 만들어봐. 저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둘의 대화에 확실하게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어요. 절대 두고만 볼 수 없었죠. 식전에 빠르게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고 저를 보며 당황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던 신부에게 둘이 조용히 대화하고 싶다고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저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궁금해하길래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녹취 기록을 들려주었고 방금 화장실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까지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하길래 한 번뿐인 인생 절대 망치지 말라며 마음 단단하게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 자기에게 줄 수 있냐고 얘기하더니 신부는 사람을 불러서 결혼식이 시작할 때 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생명의 은인이라고 검은 속내를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며 결혼식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던 눈빛에서 분노만 남아버린 눈빛으로 변해버린 신부는 결혼식이 진행이 될 때 녹음 파일이 있던 대화 내용이 예식장 안에 울려 퍼지면서 모두가 남편과 도련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고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화가 난 듯한 얼굴로 저를 향해 무섭게 걸어왔어요. 저는 다가오는 남편 얼굴에 가방에 있던 이혼 서류를 꺼내 던졌고 모든 대화를 듣게 된 옆에 있던 아빠는 화가 엄청나게 나셨는지 남편 멱살을 잡더니 엎어치기를 하셨습니다. 아빠는 옛날에 유도 선수를 하셨고 지금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쯤이야 쉽게 넘길 수 있죠. 허리를 부여잡으며 나 죽겠다고 엄살 부리는 남편 얼굴에 테이블에 있던 찬물들을 전부 끼얹었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툭툭 치면서 엄살 부리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른 시어머니 저를 향해 돌진하는 거 엄마가 앞을 가로막더니 사람 잘못 봤다면서 얼굴에 뺨을 올려 치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도련님은 사기 결혼으로 모든 비용을 손해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남편과 저도 이혼을 하게 되었죠. 녹취 기록과 가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은 남편에 대해 위자료와 그리고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게끔 모든 상황을 법대로 깔끔하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개념 밥 말아먹은 집안들의 만행이 끝이 나는 순간이었죠. 오히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평생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 뉘우치며 살길 바랍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